치앙마이 출발 하루 전, 나는 짐을 꾸린다.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준비할 정도로 나는 부지런하지 않다. 정리정돈해서 캐리어에 넣어두면 좋겠지만 어차피 여기저기 흩어질 게 분명해서 딱히 신경 쓰며 정리하진 않는다. 다이소에서 일회성으로 필요한 제품들을 산 뒤 전부 캐리어에 구겨넣는다. 옷도 입는 것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챙기지 않는다. 점장님께서 직접 태워다 주신다고 해 차를 얻어 타고 가는 중이다. 인천공항에 다다를 때쯤에 항상 보이는 조형물이 한 가지 있다. 이 조형물은 거시기를 닮았다. 예전에 아는 여자애에게 이 조형물은 거시기를 닮았다고 했더니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거시기가 생각나서 짜증난다고 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독자님들도 그럴 것이다. 확실히 평일에는 해외 출국하는 인원이 적어 이미그레이션 줄이 짧았다. 비행기를 타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고출력 슈퍼카를 타는 기분이다. 저 멀리 보이는 섬은 무슨 섬인지 문득 궁금해졌다. 이륙을 하고 난 뒤 구름이 발밑에 보일 때마다 군두운을 타고 날아가는 기분이다. 처음으로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을 타보았다.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의자가 20도 정도만 뉘어지기 때문에 누울 수가 없었다. 앉기도 눕기도 애매한 좌석이다. 입이 심심해 커피나 주스를 마시고 싶었다. 음료를 달라 했더니 무료로 줄 수 있는 건 물뿐이며 나머지는 사 먹어야 한다고 했다. 드디어 방콕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찬란한 태국의 밤,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는 태양이 보인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카메라로 찍어보고 눈으로도 담아본다. 드디어 치앙마이에 도착한 것 같다. 기장은 조용한 음성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다. 치앙마이 시내의 모습이 보이고 비행기는 랜딩 기어를 펼친 뒤 불편한 진동을 만들어낸다. 공항에 도착하니 환영합니다 콜런디를 들고 있는 제인이를 발견하였다. 제인이는 앞으로 10일간 나를 돌봐줄 가이드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동남아 특유의 그 후덥지근함이 나를 반긴다. 제인이는 나에게 배고프지 않냐며 나를 쌀국수 집으로 데려갔다. 한국말이 유창한 제인이의 한국어 실력을 들어보자. 양티 아니고 원숭이 원숭이? 모키 1900 1900 80? 80 저는 77 79 79 누나 아니야 그냥 친구해. 어이 어이 저기 씨 나쁜 놈. 개새끼 저는 13년 전에 중국 회사 인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아까 사장님 나빠요. 이 국수집은 태국 내 유명 인사들이 자주 다녀가는 곳이며 쌀국수 집이다. 쌀국수의 면발이 우리가 익히 알던 쌀국수의 그런 야들야들함이 아니라 야들야들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이다. 굉장히 맛있었다. 역시 시장이 반찬이다. 예전에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시장이 반찬이라 했더니 시장에는 먹을 게 많지 라고 답하던 전 여친 이모씨야, 보고 있니? 아무래도 이 아저씨 사진 찍으려고 장사하나 보다. 그렇게 센타라 호텔에 도착했다. 치앙마이 내에는 좋은 호텔이 많다. 호텔 내에는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많은데 그런 곳은 1박에 15만원, 비싼 곳은 20만원을 호가한다. 시설이 엄청나게 좋진 않지만 쾌적하고 넓고 지낼만하다. 이제 나는 치앙마이에 머물면서 써야 할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절대로 물건이 놓여져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지 않는다. 귀찮다. 아무렇게나 놓고 필요할 때 찾는다. 그냥 나는 그게 좋다. 아무리 5성급 호텔이라 해도 수질은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샤워수와 필터 2개를 먼저 설치한다. 그렇게 샤워를 하고 물과 면도기, 샴푸, 바디 샴푸를 사러 호텔 앞 세븐일레븐에 간다. 무엇을 살지 고민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잡았다.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일어나서 대충 씻고 호텔 로비로 나가 커피와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 규정물을 바라보며 규정물을 먹는다. 따로 여분의 비타민을 챙겨오지 않았기에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한다. 그렇게 제인이 차를 타고 레가시 골프장으로 향했다. 골프장으로 가는 동안 치앙마이 촌동네를 볼 수 있는데 그냥 여느 동남아의 촌동네 모습이다.
레가시는 인기 골프장이라 항상 사람들이 붐빈다. 7월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과 현지인들을 비롯해 해외 각지의 사람들이 레가시를 많이 찾는다. 정확히 1년 만에 온 레가시는 크게 변한 게 없었다. 잔디의 컨디션, 그린의 볼, 구름, 날씨 등등 모든 것이 변한 게 없었지만 나는 많이 변해 있었다. 묵고 온 클럽도 달라지고 골프장에 온 목적도 달라졌으며 게임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졌다. 애초에 치앙마이에 온 목적은 관광이 아니라 제품 테스트가 우선이었으므로 테스트에 집중했다. 한국에서는 높은 그린피와 관리되지 않는 잔디, 그리고 연습 자체를 할 수 없는 인프라다. 한국 골프장 10번 갈 돈을 아끼면 치앙마이에서 조식 제공되는 5성급 호텔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 골프장은 한국 회원제 골프장 잔디 컨디션으로 30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매주 2회 정도는 필드에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현재는 2달에 1번 정도로 줄였다. 하지만 이곳 치앙마이도 제대로 테스트를 할 수 없었다. 한 홀마다 대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비수기인데도 이런 상태라면 11월부터 3월까지인 성수기는 말할 필요도 없다. 뒤에 팀이 없음을 확인하고 연습을 하려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뒷팀이 큰 목소리로 원볼 플레이를 하라고 외친다. 난 1인 플레이였고 티샷 2번에 아이언샷 1번뿐이다. 게다가 샷 루틴도 거의 없는 편이며 퍼팅도 하지 않기 때문에 홀당 소요 시간이 5분이 채 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늦어졌다고 뒷팀이 오해한 것 같다. 약간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14번 홀까지만 돌고 테스트를 접어야만 했다. 하나밖에 안 쳤는데 나. 원? 레가시 라운드를 마치고 치앙마이에 있는 마트 센트럴 플라자에 갔다. 센트럴 플라자는 한국의 대형마트와 같은 구조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먹거리가 풍부한 편이다. 제인이는 어디를 가야 내가 만족을 하고 저녁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고 자리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발견한 한 자리. 테이블 위엔 먹다만 음식들이 놓여져 있었다. 제인이는 내게 손대지 말라 하고 자신이 손수 치워 주었다. 내가 망고밥을 좋아한다고 하니 망고밥을 사다 주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른다며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주문해서 손수 갖다 주었다. 땡모반. 망고밥을 먹는데도 또 먹고 싶어서 망고밥을 판매하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센트럴 플라자에서 삼각대를 사오고 무선품 마이크도 사왔다. 한국에서 올 때는 다 챙겨왔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몇 개씩 빼먹는다. 저번에는 드론을 놓고 와서 드론을 사기도 했었다. 돈지랄 하는 데는 확실히 일가견이 있다. 태국에 그렇게 자주 와서 차를 많이 타고 다녔지만 한 번도 도로 위에서 사고로 인한 정체라던가 사고 현장을 목격해 본 적이 없다. 게다가 크락션 소리도 잘 듣지 못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고 사람도 거의 무단 횡단이며 집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도 이렇게 많은데 도로에 개가 치여 죽은 것 같은 자국들도 절대 볼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고양이나 개, 심지어 고라니도 치여 죽은 것을 도로 위에서 종종 볼 수 있고 사고로 인한 정체도 많이 접하는 반면 태국은 신기하게도 그런 것이 없다. 한국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국 사람들은 서로 양보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도로 위에서 어떻게든 안 끼워주려고 하는 한국 운전자들과 먼저 가라며 멀찌감치 기다려주는 태국 운전자들의 차이는 실로 큰 느낌이다. 그래서일까? 태국은 언제나 여유로운 느낌이다. 아마도 여기가 방콕이 아니라 치앙마이라서 그렇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토요일에만 열린다는 토요 마켓으로 향했다. 토요 마켓은 전에 다녀왔던 썬데이 마켓과 매우 흡사한 형태이다. 차이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는 것, 우아라이에서 열린다는 것과 올드시티 카페 거리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월요일에 레가시를 갔더니 엄청 많은 한국인들이 투어를 와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나는 파노라마로 향했다. 파노라마의 인원을 체크해보니 20명 정도 라운드를 돌고 있다고 한다. 팀으로 따지자면 5팀이다. 갓상그룹에서는 파노라마보다 레가시를 조금 더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레가시는 작년과 올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잔디가 다소 많이 상해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파노라마는 잔디가 작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그래서 나는 테스트를 파노라마에서 계속할 예정이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는다. 여행을 할 때 짜여진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 치앙마이에 오면 도이스텝이나 도이 인타논, 반캉왁, 코끼리 체험, 그 외 타 유튜버들과 가이드들이 말하는 그런 관광지에는 전혀 가고 싶지 않다. 영상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지만 나는 12년 전부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폐쇄공포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래서 관광지는 되도록 피하는 편이다. 특히나 이번 여행은 전지훈련 겸 제품 테스트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지 않았다. 하지만 제인이는 도이스텝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며 나를 데려갔다. 산을 깎아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 7km를 돌아 올라간다.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차를 놀이터 삼아 놀고 있다. 놀다가도 손님이 오면 그 어린아이는 바로 상인이 된다. 저 어린 친구를 보면서 느낀 생각은 한국 어린 친구들은 참 편한 삶을 살고 있고 편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원과 학업에 치여있는 한국 아이들보다 나는 저 아이들이 왠지 더 행복해 보였다. 정상에 오르고 나니 치앙마이 시내가 한눈에 보인다. 나는 여기서 꽤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행을 온 목적 또한 모든 생각을 분소화시키고 생각을 모두 비워내기 위함도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최대한 생각을 압축하여 글로 배출했다. 생각을 정리하고 사원으로 들어가 본다. 사원에는 여러 가지 불상들이 있고 수도사들도 곳곳 눈에 띄었다. 나는 한 수도승을 찾아가 절을 하고 실로 된 매듭을 선물 받았다. 이 매듭은 자연스럽게 끊어질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꽃과 초를 사서 사원에 피우고 한참을 앉아 기도를 했다. 태국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신을 믿거나 숭배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태국 현지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따라할 뿐이다. 여기 금색으로 된 천에 소원을 쓰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소원을 한글로 적었다. 이 천은 차후 탑 안에 보관된다고 했다. 생각을 모두 압축했으니 이제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다. 가는 길에 치앙마이 유명 쇼핑몰 마야에 들렀다. 이곳에 들린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김과자를 사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게 그렇게 맛있다. 마트에 있던 걸 전부 다 사버렸다.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